이 사람 어제 이어서 대한교육 전문가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 여태전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을과 학교가 구분이 없고 주민과 학생이 구분 없고 또 교사와 학생이 구분 없고 수업과 삶이 구분이 없는 이 교육마을을 꿈꾸고 있으시다고 해가지고요. 자, 교육마을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대안학교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나눠봤습니다. 예, 그동안에 여태전 선생님이 어떤 대안학교를 거쳐오셨고 어떤 또 책을 내셨고 또 그 안에서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이었고 우리 교육의 현실은 또 어떠하고 앞으로 대안학교는 더 필요한 것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또 생각들을 잠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 그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에서 4년의 임기를 마치시고 곧바로 2014년 3월에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으로 또 임용돼 가셨어요. 그때 남해 상주중학교로 가시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간대학교 사립에 있다가 공립학교 공모교장 4년을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체질은 아마 공무원이 아니었던가 봐요. 다시 사립학교로 가게 됐는데요. 상주중학교는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학교죠. 70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한때는 400명이 넘게 모여드는 그런 농어촌 지역 학교였는데요. 뭐 인구 객감으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2017, 8년 정도 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태봉고 임기가 끝날 그 2013년 가을 때부터 상주중학교를 어떻게 한번 살려볼까를 결심하게 되었고 태봉고 교장으로 있을 때 이미 더듬어 보니까 그해 12월에 이미 경향신문에 이제는 교육말이다 이런 칼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주중학교에 가기 전 또 태봉고 임기 말부터 상주중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죠. 교육말이라는 말을 쓰게 된 배경은 처음 단순한 생각으로 남해는 독일 말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이어서 또 미국 말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제는 교육말이다. 교육말로 남해를 찾게 하자. 남해를 교육공학으로 만들자. 크게 큰 그림으로 큰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상주중학교 교장 정도가 꿈이 아니셨군요. 저는 남해 전체를 교육공학으로 만드는 그런 싶다. 좀 황당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선생님 그 남해 가셔가지고 상주중학교를 그 대안학교로 이제 전환한 뒤부터 학생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상주초등학교도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그럼 아까 말씀하시니까 교육말에 대한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렸다거나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상주 중학교가 살아나니까 상주 초중학교도 되살아나고 또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한 분, 두 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상주 중학교에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상주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인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참 희한한 게 아무리 선생님이 뜻이 그렇게 그 넓고 깊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받아듣는 분들이 진심으로 느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남해 상주 귀촌하신 학부모님들이 그리 많아. 그렇죠. 저는 늘 대안학교는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만들어내는 학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간대학교에서도 그랬고 태봉고등학교에서 그랬습니다.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내 아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의 틀 속에 넣지 않고 정말로 삶을 위한 교육, 꿈을 위한 학교 또 행복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고 자녀를 멀리 기숙사 있는 학교에까지 보낸 거죠. 그런데 초창기에 상주중학교 2014년에 제가 가서 2015년에 전환에 성공하고 2016년부터 신입생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서울, 수원 또 뭐 인천 수도권에서 부모님들이 한 5가구나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울산, 창원 또 뭐 부산 이런 등지에서도 오고요. 네. 그래서 초창기 학부모들이 한 5가구가 중심이 되어서 동고동락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하, 네. 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를 돕고 중학교를 돕고 부모님들이 실제 교육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실제 교육 주체로 당당히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그거에 크게 힘을 얻은 거죠. 부모님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10년째 남해 상주에는 한 250여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나가기도 하고 했겠지만 네. 그래서 가구 수로 따져보면은 한 70가구에서 한 100가구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남해 상주에는 사실 집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 그래서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그렇습니까?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상주 중학교보다도 어떤 면에서 동고동락 협동조합 이런 교육 활동이 또는 지역 활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예. 동고동락 협동조합을 찾는 그런 실천 사례를 배우려고 찾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교육에 지친 분들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좋은 시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실제 보내지 않으면 오늘의 대안학교가 있겠습니까? 남해 금산의 교육마을 네. 맞죠? 네네. 위치가 남해 금산. 네네. 남해 금산. 예. 거기 이제 교육마을을 조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하신 거고 보물섬 인생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커리큘럼입니까? 네, 제가 이제 2014년에 들어가자마자 네. 제 나름대로 비전 체계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남해 금산 교육마을이라고 하는 큰 비전 체계 속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마을이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교육마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초등학교, 상주 초등학교도 되살리고 상주 중학교 하나 되살리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상주 중학교가 살아나면은 상주 초등학교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없는 고등학교도 만들자. 그래서 초, 중고로 연결하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남해 상주에서 마음껏 자연과 벗삼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인문학적 질문을 반복하는 네네. 그런 교육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비전을 선포한 거죠.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인문학적 질문이 크게 3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일단 끊임없는 그 어떻게를 질문하는 교육.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교육으로 세팅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중학교도 전환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떨어질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주 중학교를 오려면은 상주 초등학교 학생은 우선 선발이라는 일단 먼저 와 있어야지. 그래서 상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우선 선발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전하고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같이 살아나는. 근데 이제 그거다가 고등학교도 열자고 꿈을 꾸었던 거고 저는 가가지고 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를 세워볼까.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는 2016년에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남해 보물섬 인생학교가 그겁니까? 아닙니다. 보물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열은 거죠. 정말 제가 꿈꾼 대로 초등학교도 살아나고 중학교도 살아나고 없던 고등학교까지도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해 보물섬 고등학교가 상주가 아닌 남해 창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해 보물섬 고등학교가 창선으로 갔기 때문에 남해 상주에는 그럼 좋다. 고등학교가 아닌 어른을 위한 인생학교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어른들을 위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보물섬 인생학교라는 걸 새롭게 세워서 남해 상주가 처음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교육마을을 만드는데 평생 배움터 하나를 만들어내자고 제가 그럼 요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은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10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 두고 그걸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우리 장충남 남해 군수님이 2020년에 신년사에서 교육마을과 인생학교 설립 의지를 밝힌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7월에 남해 상주
보물섬 인생학교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그때 이후로 벌써 4년째죠. 네. 그렇게 하는 건 한 걸음 나왔고요. 마을 이제 부지를 매입하게 되고 그 부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프로젝트 계획을 공모 신청하고 해가지고 2002년 8월에 남해군과 LH가 손을 잡고 또 지역 수요 맞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175억 원. 국비와 군비 또 지역 소멸 기금을 합해가면 87억 원이 국비로 들어오고요. LH 공사가 한 48억 원, 민자가 한 40억 원. 이렇게 해서 분양주택 16가구, 임대주택 24가구 이렇게 짓기로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계획이 다 설립. 인생 교육 말 그대로 커뮤니티와 마을이 하나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마을 속에 커뮤니티 공간이 인생학교의 본관 건물이 되고 그 네. 인생학교는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그 남해를 찾는 성인 또는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 터널을 만들자. 그러니까 며칠씩 기거하면서 거기서 주말 과정, 1개월 과정 또는 뭐 3개월, 6개월 과정을 다양하게 넣어 놓고요. 그때마다 기수별로 모아서 2박 3일, 금, 토, 일 이렇게 남해 그 금산 아름다운 터에 머물면서 남해 금산도 오르고 또 남해 상조 해수욕장도 거닐고 명상도 하고 다양한 또 인문학 강의도 듣고 또 자기 몸 관리 또 음식 조절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인생의 전환을 꿈꾸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프로그램이죠. 솔깃하네요, 선생님.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희망센터 그러니까 본관 건물이 되는 상주 희망센터 건물이 지금 설계가 지금 돌입돼 있고요. 설계가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니요, 지금 설계 돌입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올 연말에 실제 착공을 할 거예요. 착공합니까?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 또 LH와 남해군이 손잡고 그 부지를 전정하고 나면 내년 25년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후년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인생학교, 보물섬 인생학교, 보물섬 인생학교의 커리큘럼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군요. 26년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은 실제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 전에도 인생학교 프로그램은 꼭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들을 위한 인생학교의 개념이 원래 이전부터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안군에, 맞습니다. 전남 신안군에도 사례가 있다고. 그걸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덴마크 하면 행복지수 1위 나라. 뭐 핀란드나 덴마크, 북유럽 쪽에 다 행복한 나라도 소개되는데요. 특히 덴마크는 애프터스쿨레라는 그런 청소년을 위한 인생학교 또 성인용 호이스쿨레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군요. 애프터스쿨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기 전에 1년 동안 쉬어가는 학교. 호이스쿨레는 또 성인 대상으로 언제든지 그 학교에 가가 6개월 뭐 1년씩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애프터스쿨레는 250개나 돼요. 호이스쿨레는 70개 정도 된대요.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인생학교, 이런 개념을 인생학교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덴마크를 한 20번 넘게 드나드시면서. 기억납니다. 기획기사 기억나요. 2016년 인천 강화에 청소년을 위한 꿈틀 인생학교를 열고 2019년에 4월에 신안군 도초도에 성인을 위한 인생학교를 여는 겁니다. 바로 이 선마을 인생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저도 좀 참여해보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 인생학교 프로그램이다 생각해서 저도 남해군에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벌써 2019년, 20년 그러니까. 그래서 2020년에 본격적으로 남해군이 보물섬 인생학교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마을 인생학교는 사단법인 꿈틀리가 또 신안군과 협력해 만들었죠. 그래서 신안군 의회는 선마을 인생학교 개교를 위해서 인생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도 만들고요. 또 이에 따라 선마을 인생학교 캠퍼스 운영비를 지원도 하고요.
바로 이런 과정과 절차를 저는 남해군에서 좀 도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생학교를 열자. 그것도 남해 금산교육마을이라는 남해 보리암 밑에 네. 그 남해 보리암 밑에 지금 한 6,500평 가량의 땅을 매입했어요. 예. 그 틀을 이용하여 집도 짓고 센터도 열고 그걸 중심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학교를 열어보자고 주장을 한 거죠. 그 아까 이런 게 있더군요.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남해 보물섬 인생학교는 기존에 있는 인생학교하고는 좀 다른 특별히 뭔가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뭡니까? 기존의 인생학교는 그냥 센터가 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꿈꾸는 남해 보물섬 인생학교는 마을 주민이 실제 그곳에 상주하면서 교육마을과 주민과 지역 주민이 직접 주축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인생학교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구분 없고 또 주민과 학생이 구분 없고 또 교사와 학생이 구분이 있고 수업과 삶이 구분 없는 그런 마을 속에서 삶과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평생 배움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물섬 인생학교는 대안교육과 또 미래교육의 가치를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대한교육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2026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실제로 인생학교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저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참여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바람이 있다면 들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남해 상주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학교가 사라지면 머지않아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고 또 행복한 삶터로 이어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즐거운 배움터인 학교와 마을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해 금산 교육마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과제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해군과 또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협력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뒤까지 우리들의 꿈이 쭉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행복한 남해 사람 사는 남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간절함은 기적이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기적은 또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의 여태전 교수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